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지표들 함께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죠.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의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자유무역 때문이다라면서 이 보호무역에 대한 주장과 함께 대미 무역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중국에 대해서 취임 100일 이내에 환율 조작국으로 좀 지정을 하면서 중국의 수입품의 4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어떤 방향으로 나가갈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아직 출발조차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국의 사이는 약간은 긴장 관계, 긴장의 강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에 약간 우리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뭐 일절이도 일절이지만 당장 미국이 중국에 매년 한때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작년이 컸습니다. 작년에 무역 적자 폭이 무려 3,664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따지면 400조 원이 넘어가죠. 자,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는 약 7,3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죠. 그중 절반이 중국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적자폭이 지나칠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죠. 그 점을 상당히 많이 현재 의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대로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미국 금리가 인상 추이에 있으니까 그 속도가 더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죠. 그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달러 가치가 아주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각 주요국들의 통화 가치가 얼마만큼 절하됐는지를 조금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많이 통화 가치가 떨어진 나라는 바로 미국 밑에 있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페소화가 무려 12.8%나 통화 가치가 폭락을 했고요. 또 그 밑에 브라질 헤알화가 한 8.3%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조금 문제죠. 터키가 7.4%.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랜드화가 마이너스 6.8%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현재 멕시코를 제외한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다가 인도나 인도네시아 포함하면 프레자일 5 현재 깨지기 쉬운 5개국이 됩니다. 이들 국가의 통화국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원화는 그동안 즉 미국의 대선 이후에 약 거의 3주 이제 돼가죠. 그 사이 약 4.7% 원화 가치가 이제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유로화 가치도 비슷한 강도로 떨어졌습니다. 유로화 가치도 현재 4% 정도 떨어졌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현재 위안화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기록적인 수치로까지 사상 최고치까지 계속 환율은 올라가고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 폭은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 세계 주요국 통화 중에서 가장 절하폭이 작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이 문제 갖고서 미국이 걸고 넘어지지는 않을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오히려 엔화 가치가 급락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부터 엔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엔달러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전부터 지금까지 보면 9.6%나 대폭락을 했습니다. 전 세계 가장 안정적인 통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올라갔다는 이유로 해서 엔저가 그렇게 강하게 떨어졌다는, 엔저가 강하게 유도가 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트럼프가 환율만 갖고서 통제를 한다면 중국도 중국이지만 일본 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데, 하지만 지금 그 전 1985년도 그 당시처럼 재무장관 모아놓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플라자 합의 같은 그러한 전격적인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이후에 미국의 알게 모르게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트럼프의 지금 현재 트럼프 사단이라고 하죠. 트럼프의 인물들의 면모를 보면 오히려
중국을 옥죄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호무역주의나 또는 무역과 관련된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의 그런 인물들이 일옥시되고 있다는 건데, 당장 미국은 15년 됐죠. 현재 중국이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것이 2001년도 12월 달입니다. 12월 11일입니다. 그때 가입을 해서 그때부터 중국 사이클이 강하게 이제 일어나면서 우리 증시까지 혜택을 이제 받다는 건데요. 15년 경과가 되면 현재 시장 경제국 지위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통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은 그와 관련된 현재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미 그 상태가 어느 정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USTR 무역 대표부입니다. 여기 대표를 철강사 CEO를 지냈던 댄 디미크라는 사람은 안칠 모양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미 상무장관으로 보호주의자 성격,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좀 갖고 있는 트럼프 노믹스의 설계자라고 하는 윌버 로스라는 사람 인물을 또 상무장관으로 앉힐 모양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긴장 강도가 조금 더 높아질 소지가 있고, 거기에 만약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을 하며 미국산 제품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식품 분야죠. 이런 것을 수입을 통제한다든가 했을 때 상당한 마찰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 물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